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별 변동성은 없었지만 또 한 주가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상당히 또 마음이 흔들리는 한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가의 변동폭이 밑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심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C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극대화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0.34%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오늘 뭐 시장 특징주로 보면 로봇주가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HLB 그룹은 뭐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었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뉴스를 먼저 살펴보자면 HLB가 먼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뉴로토브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고요. 3년 내 근긴장 이상 치료제 상용화 목표에 관련된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뭐 HLB 외에 간암 리보세라닌 외에 또 다른 암종에 대해서 이제 향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또 오늘도 또 이렇게 리보세라닌 간암 부분이 아닌 또 다른 재료로 시선을 돌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어용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방어용 뉴스가 나오면서 방어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대게집에서 지금 따개비도 팔고 과메기를 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한다고 해도 대게 맛집에서 대게가 맛있어야지 맛집인 것이, 다른 것들을 팔아봤자 아무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격가지 뉴스들은 저는 이 주가 하락 방어용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수급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그거라도 좀 어떻게 막아보기 위해서 나오는 재료들로 보이고, 오늘 또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진양원 회장님이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뉴스를 하루 종일 줄기차게 띄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재료가 되고 뉴스가 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하자면 회장이 그룹주의 회사에 주식을 또 산다는 거는 회사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이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11만 주 정도의 지분을 취득을 했고요. 기존에 10만 주를 들고 있다가 오늘 또 11만 주를 취득을 하면서 지분율은 0.14%로 증가를 했습니다. 취득 단가는 2,554원이고 2월 7일 날 변동 일자로 확인을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생각을 하시면 됐고, 베리스모와 관련된 뭐 가치를 반영을 하는 건데, HLB 테라퓨틱스도 그랬고 뭐 파나진도 그랬고 제넥스도 그랬고, 뭐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리버와 직접적인 종목들을 제외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소량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주부터 해서 HLB 38회차가 리피싱 구간에 접어듭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다고 리피싱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CMC 관련해서 뭐 결과가 늦어진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치를 받아들인다면 저 부분이 리피싱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하향 리피싱, 상향 리피싱이 존재하는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1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3월 9일 정도가 될 텐데, 그 시점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얘들이 하향 리피싱 하기에는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 시기가 되는 시점 한 달 전에 하향을 하고 주식전을 해놓으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상향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이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다음 주부터 해서 한 달간 리피싱 구간에 접어드는 그 기회를 노릴 거라고 봅니다. 다만 CMC 소식이 부정적이거나 지연이 됐을 경우에만 하향 리피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기존 원래 발행가가 79,670원인데 기존에
하향 리피싱을 해서 72,108원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그 밑으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하향 리피싱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사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소지섭 씨가 포함된 전원 사채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HLB 그룹에 전방위적으로 사채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아닌 전형적인 일반 사채 모집책들입니다. 뭐 유병술 씨도 포함되어 있고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도 있고 여러 가지 HLB 사채에서 출연했던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고 만약에 지연이 되거나 CMC 결과가 오픈이 안 되거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저 사채를 뭐 리피싱 개념으로 참고를 하시고 주가 반응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차트를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10% 상승을 했고요. 뭐 전진건설, 전진로봇, 뭐 이것도 오늘 뭐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고 로봇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바이오 종목들은 약 하락 정도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뭐 가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력이 없다라는 걸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있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항서제약은 1.2% 상승 진행 중이고 코스닥은 0.35% 하락을 했습니다. 유한양행은 0.3% 하락을 했고 HLB그룹은 제넥스와 파나진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진양곤 회장님이 장내 매수를 한 HLB이노베이션은 4.59%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HLB는 장막판에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가 동시호가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 수급은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던지다가 마지막에 좀 사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상승 부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HLB 파나지는 3,0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그어 놓은 선에서 어느 정도 버티기는 나오고 있지만 밑에 41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자리는 찍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5주선 겨우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는 지금 10주선과 20주선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여기서 상승이 된다면 정배열로 바뀌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파나진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지킬 자리는 지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은 2,6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사모펀드가 팔았고요.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사모펀드가 팔지 않았다면 조금 더 큰 상승을 기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정도 팔았기 때문에 이제 30만 주 정도 남았을 걸로 보입니다. 자, 차트로 봤을 때는 찍을 자리를 또 찍었죠. 이 구간을 또 찍으면서 또 그래도 장내 매수를 했다는 뉴스를 가지고 다시 적정 자리까지는 회복을 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5일선 위에 마감을 하고 21선 정도에서 저항이 걸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인 자리도 아니고 밑에 지금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400원 구간은 아직까지 계속 지켜주고 있는 상태인데 저 자리가 아직 확실히 지켜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도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큰 의미는 두실 필요 없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1,4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투신과 사모펀드 사고 기타 법인 사고. 자, 지금 상대적으로 HLB 테라퓨틱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에서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먼저 다음 주면 무중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큰 수익을 주지 않는 구간에서 이렇게 머무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R을 통해서 기술 수출이 곧 될 것
곧 될 것처럼 뭐 대형 제약사들을 비롯해서 거론을 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이 우려를 좀 키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탑라인 결과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급 자체가 그 기존에 좋았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이 사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차트적으로 보시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어제 이탈을 하고 오늘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봉 도치 형태를 띄웠기 때문에 다음 주에 회복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 다음 주에도 이 가격대를 회복을 못 시킨다면 111선이 밑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주봉 음봉 주봉이고 5주선을 이탈을 했고요. 20주선을 겨우 지지해주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상황에 따라 CMC나 아니면 엘테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출, 아니면 탑라인 발표가 또 안 나온다면 조금 더 무중주식 상장과 함께 어느 정도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재료가 안 나온다면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 조정을 아직까지 탈피하기에는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나.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엘테라가 가지고 있는 재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것도 견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주식 취득을 통하면서 계속 지분을 또 키웠고요. 진양구 회장님도 뭐 어느 정도 좋게 보고 계시고, 진양구 회장님 딸들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놈이고, 회사가 어느 정도 이게 기술 탑라인이라든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지분도 늘렸고, 뭐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재료가 오픈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는 뭐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데이터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비록 제가 비중이 커서 손실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손실까지는 아닌데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서 단기적인 흐름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HLB 바이오 스텝입니다. 22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바이오 스텝도 어제 의미 있는 자리, 제가 생각하는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오늘 양봉을 띄웠습니다. 111선을 지켜주면서 저항을 걸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이 정도 크게 별로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그리고 111선 장기 이평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음 주에 이 자리 뭐 옆으로 기어줘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그냥 5일선 맞으면서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1월 15일자 음봉 하단은 깨트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이고요. 밑으로도 거래량 실린봉이 앞전에 기록했던 거래량 실린봉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흐름이 문제가 없다. 흐름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게 올려놓고 올린 자리 지지하고 버티고 하다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면 제일 베스트의 흐름인데요. 이게 거래량 실린 자리를 어느 정도 살려두면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는 뭐 전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세력주들이 이렇게까지 뭐 주고 빼고 주고 빼고 이걸 원체 반복하다 보니까 허탈한 감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세력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까라면 까고 해야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들이 운전해주면 돈 벌기 너무 쉽겠죠. 그게 아닌 관점에서는 얘들이 가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뭐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차트는 아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HLB 글로벌입니다. 418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팔고 끝.
자, HLB 글로벌도 어떻게 보면 지킬 자리는 지키고 1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5일선 저항이 걸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 여기서 돌아만 나가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1월 15일자 봉을 이탈한 점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바이오 스택과 마찬가지로 앞서 거래량 터진 자리가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주봉은 좋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HLB 글로벌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 않은 흐름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수익분을 다 반납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울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LB 제약은 25,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소량 사고 끝. 자, HLB 제약도 그래도 지킬 자리는 지켜주면서 41선까지는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락 지점에서 양봉을 띄우고 다시 돌아 나가준다면 전혀 문제는 없는 흐름이고요. 1월 15일자 음봉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전에 설명드릴 때 CMC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1월 15일자 음봉 안에서 머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의 연속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5주선을 이탈한 점은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밑에 이평선들이 10주선, 10주선, 60주선, 20주선, 40주선이 2만원대에 박혀있기 때문에 저 자리는 2만원대 구간은 쉽게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매물대가 지금 24,000원 구간에 또 이렇게 물량이 있고 22,000원대에도 물량이 좀 이렇게 많은 물량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약은 그래도 지킬 자리는 잘 지키면서 차트가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11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투신 사고 사모펀드 팔고 연기금 사고 끝. 전체적으로 그룹주가 수급은 딱히 좋진 않습니다. 개인이 많이 사고 있는 형태고요. 자, 얘도 양봉을 띄웠고 111선은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5일선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차트는 아니다. 흐름은 아직까지 하향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음 주 흐름이 얘가 돌아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하향을 계속 타고 갈지 좀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CMC 결과가 안 나온다면 최소한 옆이라도 지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주봉도 5주선을 이탈하면서 40주선 살짝 걸쳐놓고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로서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급하신 분들은 EIR 지금 FDA 쪽에다가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결과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답변을 받는다라고 치면 이미 항서나 회사 측은 결과를 알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다 항서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데이터를 알았는데 회사가 오픈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오픈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안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지금 마음이 동요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연한 흐름이고 개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한 흐름대로만 가시면 돼요. 누가 얘기하는 거에 휘둘릴 필요 없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비전을 어떤 비전을 보고 있는지 그 비전이 확신하다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다. 저는 이 주식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부동산도 팔아야지 돈이지.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내가 팔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지 않는 이상에는 손실은 볼 수 없겠지만 만약에 또 반대로 올라갔을 때 팔지 않으면 수익도 아니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다음에
어떤 흐름이 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목표나 이런 게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언제 사고 팔고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동을 못하면 아무 의미 없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갔다고 한들 팔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좌상으로는 100%, 200%, 300% 찍을 수 있어요. 예,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만큼 수익을 팔 수 있냐? 그러면 개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분할 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력과 동등한 조건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은 버리시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최대한 세력과 함께 흐름에, 물 타는 흐름에 맞게끔, 나도 거기에 맞게끔 내가 최고점에 팔 수 없겠지만 조금씩 내 목표가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익절을 할지 그걸 잡든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회사와 함께 뼈를 묻겠다, 존버를 택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꼭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조건 갑니다 이런 사기 못 치겠어요.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압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요. 예, 정말 노후 자금을 끌어박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대출 받아가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녀한테 쓸 돈도 넣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 종목에 대한 확신에 맞게끔 투자를 하셔라는 조언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제 원칙이고 투자 포인트입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만약에 수익을 거둔다고 해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수익을 거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평단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마인드도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HLB에서 그냥 오래 투자한 투자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래 고생한 사람들끼리 기본적으로 뭐 20%더 먹든 뭐 100%를 더 먹든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만족하는 구간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신고가 간다고 전부 다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신고가 나도 꼭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주식판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한 만큼 그 목표를 이루어서 이 종목에서 꼭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양구 회장님도 이때까지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지만 꼭 이번에는 좋은 소리를 듣고 진정한 오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스트레스 안 받도록 노력하시는 게 오래 사시는 길이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끝.